손흥민 선수 어제 우승컵 퍼레이드 신나게 또 가졌고 관련해서 함께 저희가 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또 남겼고 어제 방송에서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우승하고 나서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도 가레스 베일이 먼저 오늘 띄우긴 했지만 UEFA 슈퍼컵 우승 2달 뒤에 또 하나의 우승 추가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이탈리아 우디네에서 열릴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과의 한국 시간 8월 14일 UEFA 슈퍼컵 경기에 당연한 의지를 보였었고 사실 이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것 자체가 토트넘이 41년 만의 성과이고 토트넘을 떠나서도 어떤 팀이든 이런 우승을 이루는 게 쉽지 않고 UEFA 슈퍼컵 우승을 하는 것도 정말 아무에게나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챔피언스리그 우승팀과 유로파리그 우승팀의 객관적 전력은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이 높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단판 승부에서 누가 이길지 모른다. 물론 또 파리 생제르맹이 굉장히 또 강력한 전력의 팀이긴 하고 또 인터밀란이 온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유럽 대항전의 경험이 많은 팀이지만 이 단판 승부에서 토트넘이 이기지 못하리란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또 선수 본인도 지금 사실 이 시점에서 클럽의 그 로열티의 상징으로서 성과를 낸 손흥민 선수가 계약이 1년 남은 시점 당연히 구단 입장에서는 연장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FA로 선수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와 거취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섣불리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본인에게는 도움이 안 될 상황이긴 해요. 그런 가운데 영국의 정론지인 가디언에서 올여름에 프리미어리그를 떠날 수 있는 10명의 선수가 있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된 얘기지?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지금 분위기는 손흥민 선수가 물론 상황이 언제나 그래요.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순위가 17위까지 떨어졌었고 경기력이 워낙 안 좋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로파리그 우승을 해도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우승을 해도 유종의미를 거두면서 새로운 도전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우승을 통해 얻는 자격, UEFA 슈퍼컵 출전, 또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 당연히 이걸 하고 싶은 의지가 있을 거고 또 그 과정에서 토트넘이 연장 계약에 제안을 한다면 섣불리 빨리 체결하진 않더라도 긍정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한 가운데 바로 본인이 팬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 우승 퍼레이드를 하면서 이미 또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지만 조금 더 정제된, 좀 차분하게 정리된 본인의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dreamed of moments like this. 이런 순간을 꿈꿔왔습니다. Since the day I joined this club. 이 클럽에 합류한 이후부터,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부터 우승이라는 이 순간을 꿈꿔왔고 우승 퍼레이드를 진행한 어제는 정말 내 평생 기억할 수 있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To lift this trophy. 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은 그리고 in this shirt. 이 유니폼을 입고 들어올린 것은 여러분들이 제 뒤에 있어 주었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 서포터 여러분들이 또 저를 뒤에서 응원해 줬기 때문입니다. It means more than I can put just here in a social media post. 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제가 언급한 얘기보다 더 큰 의미 그리고 이 사진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팬들을 배경으로 찍었잖아요. 이 인파 운집이 거의 15만에서 2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해요. 토트넘의 경기장에 6만여 명의 관중을 수용하는데 항상 거의 만원 관중이 차고 있는 경기장이고 모든 팬들이 다 경기장에 와서 응원하는 게 아니니까 영국 내에서만 물론 꽤 많은 또 한국 관광객 여러분들과 팬 여러분들도 찾아왔다라고는 하지만 어찌됐거나 15만에서 20만 인파가 우승 퍼레이드를 지켜보기 위해 몰렸다는 것 자체가 대단했거든요. 이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내 마음을 다 표현하기 어렵겠지만 얼마나 대단한 기분이었는지 한번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겠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팬들에게 이제 본인이 이제 토트넘의 충성심을 보여왔던 부분에 대한 감사의 인사, 편지, 또 많은 방송과 언론 이런 메시지들을 본인도 많이 봤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도 사실 많은 유명인들이 그렇지만 자기 이름 검색해가지고 자기 소식들과 반응들을 다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This is for every Spurs supporter who was waited. 이런 우승을 기다리고 또 호흡, 또 희망했고 그랬던 모든 토트넘의 서포터들을 위해 나는 충성심을 지켜왔다. 그리고 팀이 어려움을 겪을 때 계속 노래해주고 또 계속
와서 응원해주고 우리를 밀어붙여주고 우리를 믿어준 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나 역시 남아서 힘을 낼 수 있었다. 우리가 함께한 것이다. We did it together. 내가 뭐 10년 동안에 혼자만의 뭐 충성심, 의지, 내 집념,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팬 여러분들이 믿어주고 응원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화이트 하트레인 경기장 시절부터 우리의 새 경기장, 이 우승 퍼레이드가 종착역이 됐던 홈 경기장, 이 자리, 빌바오에서 우승하고 돌아와서 그 과정 속에 계속해서 함께해준 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We are champion. 우리 챔피언입니다. 우리 모두 챔피언이고 That is forever. 우리가 우승한 것은 이 한 시즌이지만 우리가 챔피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올해의 챔피언으로 남을 것이기에 우리는 이제 챔피언으로 역사에 기록이 될 것이고 기억이 될 것이다. 손흥민 선수도 이제는 무관의 제왕이 아닌 챔피언으로서 축구사에 정점을 찍었던 선수로서 기억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토트넘과 함께 그걸 이뤘다라는 것을 본인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We did this together. 우리가 이것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결코 절대 잊지 않을 것이고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좋은 일이었습니다. 나이스 원. 본인을 향한 응원과 문구를 또 표하면서 정말 명문이에요. 아마 어떤 전문가의 감수를 받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명문인데, 사실 뭐 선생님도 평소에 인터뷰를 할 때도 엄청 또 멋진 말들을 잘 준비해 오기 때문에 전문가의 감수를 거쳤다기보다는 본인이 또 책도 열심히 보고 또 많이 고민하고 또 진정성 있게 생각한 것들을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실 소식은 영국의 정론지인 가디언에서 올 여름에 10명의 프리미어리그 스타급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를 떠날 수가 있다. 케빈 더브라이너도 당연히 언급이 됐고, 리버풀에서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 다윈 누네스나 또 갑자기 눈물을 흘렸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에스턴빌라 골키퍼도 이적설이 나오고 있고, 이 많은 선수들이 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연결이 되고 있어요. 더브라이너는 나폴리랑 연결되고 있지만 누네스도 마르티네스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전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선수들도 많이 영입했던 팀이 아틀레티코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사실은 뭐 저는 그리즈만의 거치와 연결해서 분명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현지 관계자를 통해 들었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먼저 움직인 게 아니라 한국계 관계자가 손흥민 선수를 한번 연결해보겠다라고 역제안을 해서, 손흥민 선수 측 관계자가 역제안한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를 좀 연결하고 싶은 스페인 기반으로 활동하는 에이전트가 연결을 해가지고, 그럼 아틀레티코에서는 그래? 너희들이 그러면은 뭐 FA로 성사시키든지 아니면 뭐 적정한 우리가 뭐 스폰서십을 너네가 데려와서 성사시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온다면은 땡큐지. 근데 연봉은 줘야 되잖아요. 그 시점에는 그리즈만이 미국 진출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올 시즌 막판에 아쉽게 많은 우승 기회가 날아갔고, 그 과정 속에 시메오네 감독이 설득을 해서 그리즈만이 남기로 했어요. 그리즈만이 2026년 여름까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또 연봉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도 나이가 든 그리즈만을 이적료를 받으면서 미국으로 보내는 것도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리즈만의 그 베테랑으로서의 역할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올 시즌 그래도 막판 3월 전까지는 굉장히 경기력이 좋았던 그리즈만이잖아요. 훌리안 알바레스와의 호흡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그리즈만이 본인이 우승하겠다라고 바르셀로나로 떠났다가 돌아오면서 아틀레티코에 가졌던 미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연봉을 깎고 계약을 연장한다라는 구두 합의를 했다고 해요. 공식 발표는 안 났는데, 즉 이런 거예요. 1년 계약이 남았는데 그 1년 계약에 받을 연봉을 거의 유지하면서 계약을 1년만 더 늘린다. 그래서 내가 내년 여름에 2026년 여름에 미국으로 가도, 그러니까 북중미 월드컵 치르고 그 흐름 속에 미국으로 가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적료 수익을 챙길 수 있게 해주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본인에게 줘야 될 연봉까지 세이브할 수 있는, 그리즈만 입장에서는 뭐 이제 아틀레티코가 한 시즌을 더 도전해보는 그런 결정이기도 하지만, 팀을 위한 결정을 그리즈만이 하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려고 한 것은 그리즈만이 나갈 경우에 베테랑 선수, 또 공격 전 지역을 멀티를 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득점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즈만이 나갈 경우에 고려했던 건데, 지금 뭐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된 것도 있고 손흥민 선수 자체가 토트넘에 나오려고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리즈만도
아틀레티코에 남게 됐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원하는 선수는 그리즈만과는 다른 유형의 이 다른 누네스 같은 앞에서 달려주고 압박해주고 키 큰 그런 선수를 찾고 있어요. 세를로트가 물론 잘하고 있긴 하지만 큰 키에 비해 세를로트가 뭔가 다루인 누네스 같은 파이터형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손흥민 선수와 연결됐던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사라진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바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과 다음 시즌도 함께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이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소개를 해드려야 되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가디언에서 손흥민 선수가 올 여름 토트넘을 떠날 수 있는 선수다라고 소개하면서 쓴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손흥민은 언제 떠나더라도 토트넘의 전설로 남을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2008년 이후 구단의 첫 트로피를 들어올린 주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설로서 레전드로서의 무게가 더욱 커졌는데요. 토트넘은 지난 1월달 손흥민과의 계약을 옵션 조항을 통해 연장을 했고 2026년까지 팀에 묶어 두었지만 그 결정은 어쩌면 선수의 이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을지도 모릅니다. 즉 1년 연장 옵션은 손흥민 선수와 2025-2026 시즌도 함께 하기 위해 발동한 게 아니라 그걸 발동해야 2025년 여름에 FA로 떠나는 걸 막을 수가 있고 이적료 수익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발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하는 것이고 저희도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됐을 때 똑같이 생각을 했고 실제 그 시점에 토트넘의 판단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또 다른 정론지인 더 타임즈에서 보도하기로도 물론 그 조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지만 조건과 재정적인 부분을 떠나서도 앞으로의 비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 발동을 하기 전에 계약 자체를 연장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폴 오키프는 물론 손흥민 선수가 그보다 1년 앞서 한참 좋던 폼을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초기에 엄청 골을 넣을 때 정말 좋은 조건, 연봉을 대폭 인상하는 조건에 거의 3년 정도의 연장 계약을 체결하려고 논의를 하다가 그게 갑자기 철회됐던 것은 아시안컵 갔다 와서 경기력이 저하되고 팀 플레이도 떨어지고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면서 구단의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서 아예 그 논의가 백지화가 됐었는데 그 논의가 백지화가 된 거고 계약 연장을 연봉 인상 없이 오히려 연봉 삭감 조건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하는 거죠. 연봉을 깎고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리즈만의 사례 같은 걸 손흥민 선수에게 요구한 거예요. 우리 팀에 앞으로 선수 인건비를 좀 절감을 하고 또 투자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연봉을 좀 깎고 연장해주는 게 어떠냐. 그러면 손흥민 선수에게 좋을 게 없잖아요. 내가 이적만 자유롭게 못하게 되고 연봉은 줄어들고 팀에서의 비중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연장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 거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는 상황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통해 좀 달라지지 않았느냐. 특히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챔피언스 리그에 또 못 나가는 것은 선수 경력에 이제 황금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본인도 아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이루고 싶은 그 꿈과 도전 의지가 있었기에 로열티를 보이면서 남았던 게 지난 10년이라면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이 17위까지 떨어지고 너무 팀이 무너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유로파리그 우승을 못했다면 정말 손흥민 선수는 올여름에 이적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근데 토트넘과 함께 챔스에 나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근데 가디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설에 꾸준히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30경기에서 7득점에 그쳤고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도 선발 제외되는 아쉬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구단 입장에서는 팀 내 최고 연봉 선수인 손흥민 선수를 정리하고자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팬들은 주장 손흥민과의 이별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겠지만 이번 여름은 선수와 구단 모두에게 그러니까 구단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이별을 택하기에 작별을 택하기에 right time, 가장 적절한 시기로 보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별 방식, 작별 방식은 없을 테니까요.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성과 냈으니 서로 좋게 이별할 수 있는 타이밍 아니냐. 손흥민 선수도 이제 확고부동한 주전도 아닌 상태가 됐고 또 연장 계약을 안 하고 있으면 구단도 FA로 안 내보내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까지의 흐름과 정황을 토대로 가디언에서 쓴 기사인데 요 보도 내용에 빠져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유로파리그 우승 이후 그 이후의 최신 내용을 취재해서 담아놓은 내용은 아니다. 그냥 그 이전까지 들려왔던 얘기들과 본인 기자의
기자의 추측을 가지고 쓴 기사이기 때문에 이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올여름에 팔겠다라는 입장을 정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올여름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날 거라는 얘기는 저도 뭐 라이브 방송 중에 슬쩍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던 바가 있고 또 제가 손흥민 선수의 거취에 대해 이야기를 드릴 때도 토트넘이 올여름에 한국을 방문하긴 하지만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이적을 할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얘기들, 그럴 우려를 했다라는 건 토트넘의 한국 투어와 관련해서 일을 하는 비즈니스 관계자들의 얘기들이 나왔던 거고, 이 스타뉴스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는데 요 스타뉴스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현장에서 취재 기자로 한참 활동할 때도 이 스타뉴스의 기자들도 굉장히 현장에서 열심히 하던 기자들이고, 이 기사를 쓴 박수진 기자도 제가 아는 기자인데 이름은 여성 기자처럼 보이지만 남자 기자예요. 요 기자도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일할 때는 좀 아주 어린 후배 기자였지만 제가 이제 현장 취재를 안 한 지가 벌써 이제 5년, 6년이 돼가잖아요. 5년이 됐거든요. 그 기간 동안 이 기자도 굉장히 이제 짬이 많이 쌓인 기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 기자가 유로파리그 우승을 확정한 이후 쓴 기사에서 손흥민 선수가 업계의 시선에 따르면 이적의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동안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 연장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손흥민 역시 이러한 구단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물밑에서 팀을 옮길 준비를 했다. 마침 막강한 자금력을 무기로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을 표하고 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측 역시 이런 분위기를 모를 리 없다. 토트넘도 손흥민에 대한 이적료를 받아내려면 이번 여름이 적기다. 실제로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을 향해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우승 기회가 아니냐는 현지 기자의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요 얘기는 사실이에요. 업계의 정통한 관계자들은 올 여름에 손흥민 선수가 이적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움직임을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밀도 있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우디아라비아 팀에서 복수의 팀이 접촉해왔고 연락을 취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갈 생각이 현재는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 이적을 한다면은 그 이적의 목표는 유럽에서 메이저 트로피를 들기 위한 그런 의지 속에 추진이 되던 거거든요. 높은 연봉을 받으려고. 뭐 제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팀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손흥민 선수도 황혼기 은퇴 전에는 미국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맞지만 월드컵을 앞둔 지금 시점은 아니거든요. 2026 월드컵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고 2027년에 1월에 열릴 사우디에서의 아시안컵 우승에 대한 의지도 강력하기 때문에 최고 레벨의 축구를 계속해서 하면서 유럽에서 성공도 거두고 그리고 대표팀에서 성공도 거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을 떠난다고 생각했지, 지금 이 시점에 사우디든 미국이든지 갈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더더욱 토트넘을 떠날 생각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토트넘과 연장 계약을 할 생각도 서로는 없는 게 맞다. 물론 그러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이적료 없이 내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연장 계약을 하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상황은 펼쳐질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손흥민 선수에게, 손흥민 선수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의 내리인도 알고 있겠지만 최대한 늦게 결정해야 된다. 올 여름에 결코 새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 보스만 룰이 적용된 1년 연장 옵션이 올해 1월에 발동됐던 그때처럼 모두와 접촉이 가능해지는 2026년 1월 시점에 다른 팀의 제안도 들어보고 토트넘의 재계약 제안도 들어보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국스포츠경제 김성진 기자, 한준TV에서 출연을 또 했던 굉장히 취재력이 많고, 이 김성진 기자도 2006년부터 현장에서 활동을 했던 기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재력이 뛰어난 기자예요. 이 기자가 취재한 것도 토트넘이 한국에 이번에 오게 된 것은 지난해에 올 때 2년 계약을 한 번에 맺었기 때문에 올해도 오는 것이고, 다만 이번에는 메인 팀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서브 팀으로 뉴캐슬이 2경기하고 토트넘이 1경기 하는 계약을 이제 맺어져 있는 그 의무 계약으로 오게 되는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축구계 관계자들은 토트넘의 이번 방한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뛰는 마지막 경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기 전에 업계 관계자들이 파악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냐면 토트넘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경기력이 너무 안 좋고 토트넘의 앞날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이제는
그런 충성심을 가지고 토트넘에서 남아왔고 버텨왔고 했는데 이제 진짜 은퇴를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 언급이 된 대로 바르셀로나가 관심을 가졌을 때 연결이 되고 또 접촉이 있었고 바이에른 뮌헨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UEFA 슈퍼컵 우승도 도전할 것이고 감독의 거취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다시 한번 우승을 노리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토트넘이 올 여름 이적 시장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독도 바꿔야 되고 새로운 선수 영입도 해야 되는데 주목할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사실은 손흥민 선수의 거취와도 또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소식인데요. 손흥민 선수와 정확하게 역할과 포지션이 겹치면서 확고부동한 주전으로 기용할 수밖에 없는 선수 에베레치 에제, 크리스탈 팰리스의 FA컵 우승을 이끈 잉글랜드 대표 공격형 미드필더 에베레치 에제가 올 여름에 토트넘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정보를 토트넘 내부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 중 1티어 중에 1티어 런던 거주 에이전트 기자가 아닌 폴 오키프가 몇 시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폴 오키프가 어떤 얘기를 했냐. 토트넘이 올여름에 에제 영입을 노릴 것 같은가요? 라고 한 팬이 질문을 하자 폴 오키프가 yes and yes. 확실히. 정말 그렇다. COC라는 이제 스페인식 표현으로 보자면 100%다. 맞다.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데려올 수 있냐? 가격이 비싼데 일단 에제는 제가 알기로 6천만 파운드가량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와 굳이 이적료 협상 줄다리기를 할 필요가 없고 그 바이아웃 금액만 질르면 데려올 수가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미 이전부터도 에제와는 좋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에제를 유혹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 게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못했다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는커녕 유럽 대항전이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FA컵 우승을 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랑 유로파리그에 나가는 게 나은데 토트넘에 오면 챔피언스리그를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보너스 조항으로 연봉도 챙겨줄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에제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해줄 수 있는 토트넘이다. 유로파리그 우승을 통해서 에제 영입이 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에제가 온다면 왼쪽 사이드 공격수를 맡게 되는데 이 자리가 바로 손흥민 선수의 자리잖아요. 물론 공미로도 뛸 수가 있긴 해요. 근데 에제가 온다는 건 저는 손흥민 선수가 매각되거나 마티스텔을 영입하지 않는다.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즉 손흥민 선수가 정말 매각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면 에제 영입과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에제가 오고 텔을 안 사고 왼쪽에 손흥민, 중앙에 에제, 오른쪽에 존슨 내지 오도베르가 뛰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다. 최전방에는 솔랑키, 히샬리송이 뛸 수 있고 텔을 완전 영입하지 않는다면 에제가 최전방으로는 못 가기 때문에 최전방에 솔랑키, 히샬리송, 손흥민 선수가 뛴다거나 혹은 스칼렛이나 이번에 임대에서 돌아온 랭크셔나 이런 선수들이 뛸 수 있는데 어찌됐거나 에제가 온다는 건 결국 토트넘은 다음 시즌 2025-2026 시즌까지만 손흥민 선수와 함께하고 2026년 여름에는 사실상 손흥민 선수가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에제와 한 시즌 함께 뛰고 손흥민 선수가 나가는 그림 인수인계 과정을 갖는 가능성이 있다. 마티스텔이 만약에 임대 기간 동안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면 사실 이렇게 또 인수인계 과정이 또 원활하게 될 수 있었던 거기도 한데요. 결국 에제가 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다. 물론 에제가 온 다음에 결정할 부분이겠지만 베르너의 임대 계약은 끝났고 히샬리송이 왼쪽 자리에서 잘 뛰긴 했지만 피지컬적인 부상 이슈가 있고 오도베르는 아직 덜 여물었고 그 상황 속에서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선수 영입이 필요한데 에제테를 쓰는 것보다는 사실 베테랑 선수가 또 필요하잖아요. 토트넘이 리더십이 필요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남고 에제가 오는 그림이 매우 유력하고 클루셉스키도 지금 부상 중이고 메디슨도 부상 중이잖아요. 그래서 에제 선수를 시즌 초반에는 공미 자리에 두고 쓸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뛰고 에제가 이렇게 뛴다. 에제가 가운데 뛸 때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에제가 왼쪽에 뛸 때는 손흥민 선수가 앞쪽에 가서 뛰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어서 앞서 나온 가디언의 기사는 유로파리그 우승 전 우승이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의 상황이지 우승을 이룬 지금 시점에는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 남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준비한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을 보도한 가디언의 보도부터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 또 팩트체크한 실제 상황들 종합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